리걸마인드 연구소입니다. 올해는 지난 5월에 대통령 선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대통령 선거는 임기 만료에 의한 정상적인 선거가 아니라 대통령 권리로 인한 비상적인 선거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헌법에서는, 현행 헌법에서는 대통령의 임기를 선거가 있는 해마다, 대통령 선거가 있는 해마다 그 다음 해 2월 25일에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되는 것으로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특별한 설명이 없어도 그렇게 계속되는 것으로 헌법이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5년의 대통령 임기 가운데 도중에 어떤 변동이 생겨서 재선거의 경우는 대통령 당선자가 대통령에 취임하기 전에 어떤 문제가 생기고 사망한다든지 해서 새로 선거를 하게 돼서 정상적으로 2월 25일에 임기를 개시할 수 없는 경우를 이야기하고, 보궐선거 같은 경우는 이번처럼 전임 대통령이 임기 만료일까지 재임하지 못하고 도중에 그 다음 보궐 대통령이 들어오게 되는 이러한 경우에는 역시 그 대통령이 자녀 임기 동안 재임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 문제가 생겨서 비상적인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재임을 하게 된 대통령이 5년이 아닌 더 짧은 기간 동안 재임을 함으로써 그 다음에 정상적인 대통령 선거로 대통령이 취임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다시 정상적인 5년 임기를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헌법의 규정입니다. 그래서 제19대 대통령 선거로 대통령에 취임을 한 현 문재인 대통령은 2018년 2월 24일 24시 혹은 2월 25일 0시 직전까지 재임기가 정해져 있는 보궐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법리를 누차 설명을 했는데 이상하게도 이 당연한 헌법의 규정을 다들 모르는 척 한다든지 혹은 이번에는 특별히 그렇지 않다든지 하는 식으로 좀 부정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 임기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거나 혹은 그렇지 않거나 해서 바뀔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이 문재인을 위해서 존재하지는 않죠. 문재인 씨가 대통령직에 취임해서 그 대통령의 임무를 수행함으로써 대한민국과 대한민국의 주권자인 국민에게 봉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대통령에 당선이 된 문재인 후보자의 입장에서는 임기 5년을 이어가고 싶겠지요. 그러나 아닌 것은 아닌 것이고 보궐은 보궐입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기 때문에 전임 대통령의 잔임기만 대통령으로 재직을 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누가 되었더라도
이번 제19대 대통령 선거는 보궐선거였기 때문에 당연히 자녀 임기 동안만 재임을 하게 됩니다. 또 그렇게 가는 것이 그 다음에 이 나라를 위해서 봉사를 하려는 또 다른 그 후보자들에게 정당한 그들의 기회를 보장하는 것이 되기도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제19대 대통령 선거가 보궐선거였다고 하는 것은 민주당 대표인 추미애 의원도, 추미애 씨도 아마 부정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가 아무리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나라와 이 대한민국의 헌법이 5천만 국민을 위해서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한은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는 좀 욕심이 나고 아쉽더라도 헌법의 뜻이 그와 같이 명백하다는 것을 인정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정치인들 그리고 국민들은 좋아하고 싫어하는 그 마음을 버리고 이것이 헌법의 뜻이다 하는 것을 바르게 인식하고 헌법이 제대로 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하려면은 2017년 12월 20일에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실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현재의 문재인 대통령은 2018년 2월 24일까지 재임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러한 명백한 사실을 어느 누구도 눈 감고 모르는 척하고 넘기게 되지 않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대한민국의 영속성과 헌법의 그 연속성, 계속성 이런 것들이 지켜지는 것이고 또 이 땅과 이 나라는 지금 우리만의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앞으로 계속 이어져 나갈 모든 세대들을 생각해서 지금은 아쉬운 마음이나 욕심을 내려놓아야 할 때라는 것을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여러 번 이번 선거가 왜 보궐선거인지 한간에서 이야기하듯이 헌법이 그렇게 불명확한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 이러한 것들을 이야기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몇 가지 그 명확하지 않다든지 혹은 그 의문이 있다든지 하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게 돼서 그 부분도 다시 살펴보고 제19대 대통령 선거는 명백한 보궐선거였다는 것을 이번 기회에 좀 확정적으로 그 증명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헌법 제67조는 대통령 선출 방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5개의 그 항이 있는데 제1항은 선거 방법을 규정합니다. 그리고 제2항은 최고 득표자가 2명 이상일 때 당선자를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항은 대통령 후보자가 1명일 때 어떻게 되어야 당선을 인정할 수 있는 그러한 요건을 갖추는 것인가 하는 것을 규정합니다. 그리고 제4항은 대통령으로 선거될 수 있는 자의 요건, 적어도 이러이러한 사람은 그러한 요건을 갖추어야 대통령으로 선거될 수 있다 하는 것을 규정합니다. 그리고 제5항에서 대통령의 선거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헌법이나 다른 그 법률 조문을 읽을 때 그 자신이 찾고 있는 조문 조항만 가지고
해석을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해석을 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한 가지를 보고 가기로 하죠. 헌법 제67조 제5항에서 대통령 선거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정된 법률이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공직선거법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대통령의 선거에 관한 사항은 공직선거법이 다 규정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법률은 철저히 체계적인 구조를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설명을 했듯이 헌법 제67조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조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67조에서 대통령 선출 방법을 규정하고 있죠. 그렇다면 제5항은 어디에 있습니까? 제5항은 헌법 제67조 안에 있죠. 그렇습니다. 법조문은 이런 식으로 그 조항이 어디에 있는가에 따라서 완전히 그 해석과 그 효과가 발생하게 되는 범위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헌법 제67조 제5항에서 대통령의 선거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위임했습니다. 위임이라고 하는 것도 헌법이 법률로 여기에 대한 내용을 규정해도 좋다고 한 것이죠. 그러면 그 법률은 대통령 선거에 관한 사항을 마음대로 제정할 수 있는 것인가?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법률은 헌법으로부터 그러한 권한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을 수권이라고 하는데, 반드시 그 헌법의 범위 안에서 헌법에 저촉되지 않는, 즉 헌법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는 법률을 제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더구나 여기에서는 헌법 제67조 제5항으로 법률에 위임을 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일 대통령 선거에 관한 사항을 별개의 조문으로 위임을 했다면 그것은 대통령 선거에 관한 법률이 자칫하면 위헌 법률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소지가 커지게 됩니다. 법률이라고 하는 것은 국회의원들이 어떤 자신들의 정치적 이해를 가지고 많이 영향력을 거기에 미치죠. 그러다 보니까 이 중요한 대통령 선거가 법률의 통째로 위임이 되게 되면 정치적 영향을 많이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헌법은 이 법률에 위임을 하되 헌법 제67조 안에서 위임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공직선거법은 굉장히 찾아보면 알겠지만 굉장히 조문이 많고 깁니다. 그리고 문장도 아주 길게 된 부분이 많이 있는 복잡한 법률인데, 그 공직선거법 가운데 대통령 선거에 관한 사항은 헌법 제67조에서 1, 2, 3, 4항 밑에 있는 제5항의 범위만, 그 범위에서만 효력을 발생하게 됩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 공직선거법이 규정하는 대통령의 선거에 관한 사항은 헌법 제67조의 범위 안에 반드시 들어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헌법 제67조의 1, 2, 3, 4항을 변경하는 내용을 규정하면
위헌, 무효로 된다는 뜻이지요. 그리고 헌법 제67조 밖에 있는 것을 규정할 수도 없습니다. 그것은 헌법으로부터 수권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한 권한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 헌법 67조 제5항이라고 하는 것이 공직선거법의 대통령 선거에 관한 그 수권 조항이다. 공직선거법은 여기에서 권한을 부여받아서 대통령 선거를 규율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헌법은 제68조에서 또 대통령 선거와 관련된 내용을 규정합니다. 제68조에서는 대통령을 선거하는 때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이야기했듯이 헌법 제68조는 이 내용에 대해서 법률에 전혀 위임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것은 법률로 대통령을 선거하는 때를 규정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공직선거법에서 대통령을 선거하는 때를 헌법 제68조 이외의 그 어느 것도 규정할 수 없다는 뜻이 되죠. 그래서 이 헌법 제68조에서는 제1항에서 대통령의 임기가 만료되는, 그러니까 정상적인 대통령 선거의 때를 규정합니다. 그것은 임기 만료 70일 내지 40일 전에 후임자를 선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68조, 헌법 제68조 제2항에서는 1항과 다르게 비상적인 그러한 대통령을 선거하는 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 구조를 잘 들여다보게 되면 법률을 해석하는 것이 그 규칙을 지키기만 하면 어려운 일이 아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여기에서는 이렇게 규정을 하는데, 대통령이 거리된 때 쉼표가 있고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 이러한 것이 비상적인 대통령 선거를 하는 때이고, 그 시기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이렇게 규정합니다. 그러면 이 보궐선거와 관련해서 바로 대통령이 거리된 때라고 하는 것이 헌법 제68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지금 이곳에서 다룰 것은 아니지만 이와 같이 비상적인 선거를 하는 때가 바로 뒤에 있었죠. 무엇이냐 하면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 그래서 헌법 제68조 제2항에서는 대통령, 직접 대통령과 관련해서는 대통령 거리로 인한, 그래서 대통령을 선거하는 때를 규정했고, 나머지 뒷부분은 대통령이 아니라 대통령 당선자에게 문제가 생겨서, 그래서 비상적인 대통령 선거를 하는 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헌법 제67조 제5항으로부터 그 수권은 한자로 두 가지가 다 쓰입니다. 그래서 어떤 권한을 부여받는다고 할 때도 쓰이고,
어떤 권한을 준다고 할 때도 쓰여서 이렇게 그 국어로 수권이라고 하게 되면 두 가지 경우에 다 쓰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공직선거법에서는 그 헌법 제67조 제5항의 수권으로 혹은 수권을 받아 그래서 대통령의 선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법을 보게 되면 이 내용을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2조는 이 법은 대통령 선거에 적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물론 다른 선거도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대통령 선거 부분만 이야기를 하기로 하죠. 즉 공직선거법에서 대통령의 선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겠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유의할 것이 있습니다. 이 법은 대통령 선거에 적용한다. 이렇게 되면 이 법이 즉 공직선거법이 대통령 선거에 적용된다고 풀이를 하게 되면 그것은 옳은 풀이입니다. 그런데 우리말에서는 좀 말을 바꿔도 뜻이 비슷하게 통하죠.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선거는 이 법에 따른다. 즉 대통령 선거는 공직선거법에 따른다고 하게 되면 이것은 틀린 풀이가 됩니다. 공직선거법은 그 규정이 대통령 선거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대통령 선거는 공직선거법에 따른다고 하게 되면 대통령 선거에 관한 사항은 모두 공직선거법 안에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바른 풀이를 해야 된다 하는 거하고 여기에서 또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대통령 선거에 관한 사항은 공직선거법이 아닌 다른 법률에서도 또 규율할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이번 보궐선거 제19대 대통령 선거가 보궐선거라는 것을 두고 우리나라에서는 좀 논의가 있었죠. 그런데 그때 나온 이야기가 대통령 선거의 경우에는 자녀 임기에 대한 규정이 없다. 공직선거법 상에. 그래서 대통령 선거는 보궐선거라 하더라도 그 당선자는 임기가 5년이 보장이 된다. 이것은 물론 대통령 선거, 보궐선거 당선자에게 모든 초점을 맞춘 그러한 풀이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게 되면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정상적으로 5년마다 대통령 선거를 실시하도록 그 별도의 공고가 없이도 그 헌법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도출되는 그러한 어떤 룰이 깨어지게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지 못한 그러한 주장이 되겠죠. 그리고 자녀 임기 규정이 없다고 하는 부분은 방금 전에 공직선거법이 대통령 선거에 적용되는 것이지 대통령 선거는 공직선거법이 규정하는 것이다가 아니라고 한 데서 또 하나 이 설명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직선거법에 자녀 임기 규정이 없으면 자녀 임기를 규정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게 되면 바로 공직선거법이
대통령 선거의 모든 것을 규정하는 것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틀린 것이 되죠. 우선 대표적으로 헌법 제68조에서 대통령 선거를 하는 때라고 하는 것은 헌법이 직접 규정을 합니다. 법률이 거기에 대해서 관여할 수 없는 아예 그 레벨이 다른 그런 그 입법이죠. 그래서 공직선거법 제14조를 보기로 하겠습니다. 이 잔여임기 규정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그 논란이 되었던 것이 바로 공직선거법 제14조이기도 합니다. 공직선거법 제14조를 볼 때 그 조문 번호 옆에 있는 조문의 제목부터 봐주기 바랍니다. 이 조문 제목은 임기 개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문의 제목은 그 법조문이 규정하고자 하는 목적, 법률에서는 이와 같은 것도 목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목적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조문은 공직선거법 제14조는 임기 개시를 규정한 조문입니다. 여기에서 여러분이 신문이나 이런 데서 찾아보았던 내용이 풀이가 완전히 뒤바뀌어 있다는 것을 아전인수격으로 풀이를 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다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14조 제1항에서 대통령 선거의 경우에 임기의 개시만을 규정했고 제2항 이후에서 국회의원 선거라든지 하는 경우에는 보궐선거인 경우에는 잔여 임기만 재임한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따라서 2항 이후에 있는 내용과 다르게 제1항에서는 임기 개시만 규정했기 때문에 임기 개시 규정이 5년 재임을 규정하는 의미로 보아야 한다. 이런 이야기가 언론에 있었던 것을 여러분이 기억할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공직선거법 제14조가 임기를 규정하는 조문이 아니라 임기 개시를 규정하는 조문이라는 것을 가장 중요한 출발점에서 해석을 그르친 것이다 하는 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직선거법 제14조를 근거로 하여 법이 규정하지 않았으므로 보궐선거로 당선된 대통령 당선자의 임기는 임기 만료로 인해서 정상적인 선거에서 당선된 대통령의 임기와 동일하다고 하는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자, 이제는 임기 개시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임기 개시란 당선자가 결정되어야만 개시되겠죠. 이 순서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당선자의 결정은 언제 하게 될까요? 그것은 선거가 실시된 이후에 당선자의 결정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그런데 헌법이 선거의 실시에 관한 사항을 직접 규정했습니다. 법률에 위임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면 법률로 대통령을 선거하는 때를 정할 수 없다. 즉 헌법과 다르게 헌법이 규정하지 않은 내용을 공직선거법이 정하면서 대통령은 이럴 때 선거할 수 있다고 정할 수는 없다 하는 것은 이제 확실해졌을 겁니다. 그러면은
대통령의 임기, 우선은 그 임기 만료로 인한 정상적인 대통령 선거에서 대통령의 임기 개시가 언제인가 하는 것을 공직선거법 제14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전임 대통령의 임기 만료일의 다음 날 0시부터 개시된다. 즉 대통령 선거가 실시된 그 다음 해 2월 25일 0시부터 개시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훨씬 이해하기 쉬울 겁니다. 이 그 공직선거법 제14조 제1항은 헌법 제68조 제1항의 선거, 즉 정상적인 선거에서 당선된 대통령 당선자의 임기 개시 규정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기억을 해둘 것이, 우리 헌법은 현재의 대통령이 재직 중에 대통령 선거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정상적인 대통령 선거로 대통령 당선자가 나왔을 때 대한민국의 그 현재의 대통령, 진짜 대통령이죠. 이 대통령이 현재 재임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해둬야 하겠습니다. 바로 이것이 보궐선거와의 차이이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이 공직선거법 제14조 제1항 단서에서 공직선거법은 그 비상적인 대통령 선거 가운데 모든 것을 다루지는 않았습니다. 헌법과 다르게 헌법 안에서 일부만 다룬 것이죠. 헌법 밖으로는 나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헌법 제68조 제2항이 규정하는 대통령 선거하고 공직선거법 제14조 제1항 단서에서 다루고 있는 대통령 선거를 비교할 때 헌법의 영역이 당연히 넓고 공직선거법의 영역은 좁습니다. 이곳에서 다루고 있는, 공직선거법에서 다루고 있는 것은 전임자의 임기가 만료된 후에 실시하는 선거, 이것하고 권리로 인한 선거 두 가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임자의 임기가 만료된 후에 실시한다는 이야기는 만일 올해 12월에 대통령 선거가 실시되었다면 다음 해 2월 25일 0시 직전에 대통령의 임기가 만료되죠. 그런데 그 이후에 대통령 선거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 것인가? 그것은 정상적인 대통령 당선자가 결정된 이후에 바로 헌법에서 이것을 규정하고 있으니까 그 이후에 사망을 한다든지 혹은 자격을 상실한다든지 해서 대통령을 새로 선출해야 되는 경우에 여러 가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기한이 있죠. 사전에 공고를 한다든지 또 후보자 등록을 한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반드시 지켜야 하는, 생략할 수 없는 절차를 거치다 보니까 대통령 선거를 2월 25일 이후에 하게 되는 그러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대통령 당선자가 있다가 없어진 경우를 뜻하는 것이다. 헌법을 같이 놓고 해석을 하게 되면 이렇게 쉽게 풀이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우리가 이미 경험한 바와 같은 대통령 권리로 인한 선거, 이러한 두 가지를 공직선거법이 규정하고 있는데, 이 두 가지 경우에는 확실한 특징이 현직 대통령이 없다는 것이죠. 그렇죠. 앞의 경우는 대통령의 임기가 만료돼서 후임자가 있다가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대통령이 없는 상태로 되었고, 뒤의 것은 대통령이 거리되는 바람에 대통령이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선거를 하게 되면 이때의 대통령 임기는 당선이 결정된 때로부터 바로 개시된다. 이렇게 공직선거법이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헌법 제68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통령 선거를 하는 때 중에서 대통령이 거리된 때라는 것이 있죠. 이 대통령이 거리되면 대통령 선거일 현재 대통령이 재임하지 않는 상태가 됩니다. 정상적인 경우에는 항상 대통령이 있죠. 가령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당선되었던 선거를 실시할 때는 이명박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으로 있었습니다. 그와 같은 것이죠. 그래서 선거일 현재 대통령이 재임하지 않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권리라는 뜻이기도 한데, 권위라는 것은 자리가 비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권위로 인해서 실시하는 선거를 보궐선거라고 하죠. 이 보궐이라고 하는 것은 비어있는 자리를 채운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헌법 제68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대통령 선거 가운데 대통령이 거리된 때에 하는 선거, 이것을 보궐선거라고 하는 것이 이해가 될 것입니다. 헌법 68조, 제68조 제2항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14조 제1항 단서에서 거리로 인한 선거의 임기 개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거리로 인하여 실시된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대통령의 임기는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개시됩니다. 그것은 대통령이 거리되어 그 자리가 비어 있기 때문에 당연한 규정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공직선거법 제14조 제1항에서 대통령의 임기 개시, 임기 개시만을 규정하고 있어서 이것은 우리가 법에서 규정하지 않고 있는 그 임기의 그 만료일을 채워 넣어서 해석을 해야 되겠다라든지, 제2항, 제3항과 비교했을 때 제1항에는 없으므로 제1항은 임기 5년을 의미한다 라든지 하는 그런 풀이는 전혀 비법적인,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그저 마음대로 이야기를 한 것이지 그것은 법률 해석도 아니요, 또 그것은 잘못된 이야기다 하는 것을 분명히 해두겠습니다. 다음으로 공직선거법 제34조를 보기로 하겠습니다. 헌법 제68조에서는 대통령을 선거하는 때를 규정하면서 법률에 위임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바로는 대통령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 하는 선거, 즉
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선거는 임기 만료 70일 내지 40일 전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또 그 비상적인 선거 가운데 대통령이 거리된 때 그때에 하는 그 선거, 즉 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선거는 거리된 때로부터가 되겠죠.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앞부분 정상적인 선거의 경우에 헌법의 규정을 받아서 공직선거법이 또 규정을 하고 있죠. 이것은 그 수권이 있느냐 하는 거하고 상관이 없이 이 경우는 법률이 헌법을 그대로 헌법의 뜻에 따라 실현시키기 위해서 혹은 헌법을 구체화하는 입법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입법은 당연히 허용이 되는 것입니다. 헌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34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 선거의 선거일을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것은 임기 만료일 70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공직선거법 제35조 제1항에서는 헌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서 보궐선거 등의 선거일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대통령의 거리로 인한 선거는 그 선거의 실시 사유가 확정된 때로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하되 선거일은 늦어도 선거일 전 50일까지 대통령 권한 대행자가 공고하여야 한다. 이러한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공직선거법 제35조 제5항 제1호가 뜻풀이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 선거의 실시 사유가 확정된 때가 무엇인가? 그것은 대통령의 거리로 인한 선거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라는 뜻이다. 이렇게 풀이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헌법과 공직선거법이 용어를 정확하게 똑같이 쓰고 있지 않아서 다시 말해서 헌법과가 아니고 공직선거법이 되겠죠. 헌법은 원칙이고 거기에 따라서 공직선거법이 맞춰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용어를 공직선거법이 좀 불명확하게 쓰고 있어서 한번 같이 하나씩 짚어보기로 하겠습니다. 헌법은 대통령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의 선거라고 합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선거 또는 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대통령 선거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공직선거법은 이것을 임기 만료에 의한 선거라고 그렇게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또 헌법은 대통령이 거리된 때의 선거라고 합니다. 그런데 공직선거법은 보궐선거 등이라고 하고 있고 또 헌법은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의 선거라고 하고 있는데 공직선거법은 이때도 보궐선거 등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직선거법은 대통령 거리로 인한 선거와 재선거, 그러니까 대통령 당선자의 경우에는 어차피 재선거가 되겠죠. 이것을 모두 합해서 보궐선거 등이라고
그렇게 법문에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공직선거법을 아래로 내려가서 또다시 보게 되면 이 재선거라고 하는 것과 보궐선거라고 하는 것이 내용상 구분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통령의 거리로 인한 선거를 본래 의미의 보궐선거, 그리고 이 재선거라고 하는 그 나머지 경우의 선거를 확장된 의미의 보궐선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공직선거법 제200조는 보궐선거에 관해서 규정합니다. 그리고 같은 조 제3항은 대통령 권한 대행자에게 보궐선거 통보 의무를 규정합니다. 대통령 선거, 보궐선거의 실시 사유가 확정되었다는 것을 통보하는 것이 대통령 권한 대행자의 의무라는 뜻입니다. 공직선거법 제201조에서는 보궐선거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합니다. 그 가운데 그 제1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소개하면, 보궐선거 등은 그 선거일로부터 임기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보궐선거 등에 관한 특례입니다. 그런데 이 제201조 제1항, 공직선거법 제201조 제1항의 특례는 보궐선거 등이라고 하는 선거 가운데 대통령 선거에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의 보궐선거의 경우에는 자녀 임기가 1년 미만이어도 무조건 실시한다고 풀이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국민들 가운데 이러한 의문을 품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대통령의 그 자녀 임기가 1년 미만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그 60일 미만이어도 그래도 실시하는가? 혹은 이와 관련해서 이 공직선거법 제35조 제1항 보궐선거 등의 선거일과 관련해서 잘 이해하기 어렵다고 하는 국민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마저 풀어보기로 하겠습니다. 공직선거법 제35조 제1항은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대통령의 거리로 인한 선거는, 이곳에서 불필요한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법조문을 읽을 때 이렇게 생략하고 읽는 것은 권장하지 않습니다만, 나는 여러분들이 혼란을 일으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핵심만을 다루려 하다 보니 꼭 필요한 것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대통령 거리로 인한 선거는 그 선거의 실시 사유가 확정된 때로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하되, 선거일은 늦어도 선거일 전 50일까지 대통령 권한 대행자가 공고하여야 한다.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직선거법 제35조 제1항의 핵심 내용을 평이한 문장으로 바꿔서 그
소개를 하자면 이렇게 됩니다. 대통령이 거리된 때로부터 10일 이내에는 보궐선거를 공고하여야 한다. 이거 한 가지 하고, 대통령이 거리된 때로부터 60일 이내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하여야 한다. 두 가지가 다 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달력을 보면서 하나하나 직접 찾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여기에서 유의할 것은 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선거는 임기 만료일을 기준으로 역산을 하고 있죠. 그런데 헌법 제68조 제2항의 선거는 임기 만료일이 아니라 그 사건 발생일을 기준으로 60일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간 기산의 출발점이 다른 것이죠. 그 두 가지를 한 번에 해결하려고 하면 굉장히 복잡하게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이미 지난 일이지만 제19대 대통령 선거가 아직 실시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부터 논의를 계속하죠. 그래서 정상적인 선거, 즉 임기 만료로 인한 제19대 대통령 선거일은 언제일까 하는 것을 찾아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8년 2월 24일부터 역산을 해가지고 그 70일이 되는 날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선 2월은 24일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1월에 31일이 있죠. 그러면 여기까지 총 55일이 됩니다. 그리고 12월 31일부터 거꾸로 하나씩 이렇게 헤아리고 보면은 12월 17일이 임기 만료 전 70일째 되는 날이 됩니다. 그러면 12월 17일은 12월 중에서 1, 2, 3, 넷째 주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헌법에 따른 그 공직선거법은 임기 만료 전 70일 이후에 있는 첫 번째 수요일,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죠. 그래서 정상적이었다면 제19대 대통령 선거일은 2017년 12월 20일이었을 것이다.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제19대 대통령 선거일이었어야 하는 것이죠. 아무 일도 없었다면. 그러면 이제 12월 20일부터 언제까지 그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반드시 이 기간을 유지해 줘야 하는가, 보장해 줘야 하는가 하는 것을, 그러니까 12월 20일이라고 해서 갑자기 선거를 할 수는 없죠. 이게 정상적인 선거일 때는 그렇게 하겠지만 이 정상적인 선거가 있기 전에는 여러 가지 절차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그것은 특별한 공고가 없어도 실은 법률에 따라서 착착 진행이 되는 것들이었습니다. 이제 그것을 한번 확인을 해보죠.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대통령 선거 기간은 23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대통령 선거 기간은 후보 등록 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선거일까지를 의미합니다. 선거일이 12월 20일이죠. 이것이 공직선거법 제3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정상적인 임기 만료로 인한 제19대 대통령 선거의 선거 기간은
후보자 등록 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23일이다. 달력에서 확인을 해보면 후보자 등록 마감일이 그러면 언제인가 이 날짜를 헤아려 보면 11월 28일이 됩니다. 11월 28일이 후보자 등록 마감일이다. 공직선거법에서는 후보자 등록 기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공직선거법 제49조 제1항 후보자 등록은 대통령 선거에서는 선거일 전 24일부터 2일간 여기에서 유의할 것이 선거일 전이라고 한 것입니다. 선거일 전이면 선거일을 포함하면 안 되겠죠. 이 날짜 계산할 때 그 법문을, 그러니까 법조문의 그 문장을 법문이라고 하는데 법문을 하나라도 건너뛰거나 혹은 이러한 그 기준점을 잘못 해석하게 되면 날짜가 틀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르면 제19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등록 기간은 2017년 11월 26일부터 27일까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후보자 등록은 후보자 등록이지만 사실 이 선거의 주인공은 주권자인 국민 가운데 유권자들이죠. 그래서 그 유권자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명부를 작성하게 됩니다. 제19대 대통령 선거 실시를 하려면 선거인 명부를 작성해야 하는 것이죠. 공직선거법 제37조에서 이 명부 작성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37조 제1항 선거를 실시하는 때마다 대통령 선거에서는 선거일 전 28일 선거권자를 투표구별로 조사하여 선거인 명부를 작성해야 한다.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 선거인 명부 작성이라고 하는 것은 헌법적으로 대단히 의미가 큰 그러한 일입니다. 즉 공직선거법 제37조는 헌법 제24조에 따라 헌법사항을 규정한 중요한 조문인 것입니다. 헌법 제24조입니다.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권을 가진다. 그래서 선거인 명부 작성이라고 하는 것은 생략하거나 건너뛸 수 없는 중요한 헌법상의 임무가 되는 것입니다. 선거인 명부 작성 업무는 선거일 전 28일에 개시됩니다. 시작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2017년 11월 22일부터 제19대 대통령 선거 선거인 명부 작성 업무가 개시되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대통령 선거를 실시하는 경우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11월 22일보다 뒤에는 갑자기 선거를 할 수 없게 되겠죠. 도중에 선거를 할 상황이 생기더라도. 그런데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공직선거법 제48조 제1항은 선거권자의 무소속 후보자 추천을 규정합니다. 공직선거법 제48조 제2항을 소개하겠습니다. 1항은 추천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고 제2항을 보면 무소속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관할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가 후보자 등록 신청 개시일 전 5일 그런데 여기에
대통령 선거를 특별히 규정합니다. 대통령의 임기 만료에 의한 선거에 있어서는 후보자 등록 신청 개시일 전 30일부터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공직선거법 제48조 이 조문은 헌법 제25조에 따라 헌법사항을 규정한 중요한 조문입니다. 헌법 제25조입니다.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 담임권을 가진다. 그래서 지금 이 평소에는 정당 추천 후보자가 주목을 받죠. 그러나 헌법의 입장에서 헌법을 중심으로 보게 되면 정당 추천 후보자와 무소속 후보자,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은 무소속 후보자는 차이가 없습니다. 단 우리나라에서 정당이 국회에까지 들어가서 과다한 권한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정당 추천 후보자가 주된 후보자이고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는 별것 없는 하찮은 후보자인 것처럼 그렇게 인식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고 헌법은 선거권자의 무소속 후보자 추천 그리고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아서 무소속 후보자가 되려는 국민 그 권리를 헌법 자체가 보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통령 선거의 무소속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국민은 후보자 등록 신청 개시일 전 30일부터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아야 합니다. 이것 역시 헌법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하거나 무시하고 갈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제19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등록 기간이 2017년 11월 26일부터 27일까지라는 것을 우리가 보았죠. 그러니까 무소속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국민은 2017년 11월 26일 전 30일부터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공무담임권을 좁게 해석을 하게 되면 경우가 다르겠지만 여기에서는 넓게 해석하는 것이 다수 견해라고 하겠습니다. 이것을 달력에서 확인을 하게 되면 이 날은 2017년 10월 28일이 됩니다. 2017년 10월 28일은 제18대 대통령의 임기 만료일로부터 120일 전이 되는 것입니다. 공직선거법 제48조가 이러한 헌법사항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불변사항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2017년 10월 27일부터는 정상적인 제19대 대통령 선거의 일정이 중단 없이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만일 대통령이 거리가 된다고 하더라도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그러면 대통령의 거리로 인한 보궐선거의 선거일은 언제부터는 잡을 수 없는 것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우선은 지금까지 본 바에 의해서 2017년 12월 20일에
정상적인 대통령 선거일로 되는 올해의 경우에는 최소한 10월 27일 이후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할 수 없다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부분은 이해했으리라고 믿고, 대통령이 거리됐을 때 보궐선거를 실시할 것을 규정한 헌법조문이 헌법 제68조 제2항이죠. 헌법 제68조 제2항에서는 대통령이 거리된 때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헌법에 따라서 공직선거법 제35조는 보궐선거의 선거일을 다음과 같이 규정을 합니다. 앞에서도 한번 보았던 공직선거법 제35조 제1항 대통령의 거리로 인한 선거는 그 선거의 실시 사유가 확정된 때로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하되 선거일은 늦어도 선거일 전 50일까지 대통령 권한 대행자가 공고하여야 한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공직선거법 제35조 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 권한 대행자는 늦어도 선거일 전 50일까지는 보궐선거를 공고해야 한다고 규정하지요. 그러면 앞에서 보았듯이 보궐선거가 가능한 마지막 시한이 10월 27일이라고 했습니다. 28일부터는 할 수 없으니까. 그러면 10월 27일로부터 50일 전인 날이 언젠가를 다시 찾아야 하겠죠. 그것을 찾아보면 9월 8일이 됩니다. 그래서 보궐선거를 실시할 수 있는 그 마지막 한계인 10월 27일에 보궐선거를 실시하려면 늦어도 9월 8일에는 보궐선거를 공고해야 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이것과는 조금 동떨어진 이야기이긴 한데 보궐선거의 경우에도 헌법에 따라서 반드시 그 기간을 보장해 주어야 하는 그러한 헌법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을 소개하죠. 9월 8일에 보궐선거를 실시한다는 공고를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대통령 권한 대행자는 대통령의 거리가 발생한 그때로부터 10일 이내에 공고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거리되는 상황은 언제쯤이 될 수 있는가? 9월 8일까지 9월 8일이 10일 이내가 되면 되겠죠. 그래서 9월 8일부터 역산해서 10일이 되는 날이 가장 멀리 떨어진 날로 될 것입니다. 따라서 대통령이 만일 8월 30일부터 9월 8일 사이에 거리가 됐다. 그러면 9월 8일 이후에 공고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27일 이후에는 보궐선거를 할 수 없다고 그랬죠. 그래서 마지막 날, 그러니까 9월 8일에 거리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바로 당일 공고를 하는 게 마지막이고, 그 다음에 8월 30일에 그러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9월 8일까지는 공고를 해야 하는 것이 의무이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
또 문제가 되는 것이 아까 헌법사항이라고 했죠. 그것이 뭐냐면은 무소속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국민에 대한 그 추천받는 날짜를 보장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소속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국민은 대통령 거리로 인한 선거에 있어서 그 사유가 확정된 후 3일부터 추천을 받아야 된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일 그 8월 30일에 대통령이 거리가 됐고 그리고 9월 8일에 보궐선거를 공고를 했다면 무소속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국민은 9월 1일부터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아야 하겠죠. 이것이 역시 그 헌법사항으로 불변사항이 되는데 이것을 지키기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에 따르면 대통령이 거리된 때가 2017년 9월 8일인 경우에 한해서 그리고 그 10일의 기한을 꽉 채워서 권한 대행자가 보궐선거 공고를 한다고 하는 경우에 그때는 9월 8일 이전에 9월 8일 이전에 8월 30일에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 보궐선거를 실시할 수 있다. 10월 27일에 실시할 수 있다. 이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상적인 만약에 그 이후 지금 그 보궐선거 공고가 9월 8일에 나올 수 없는 경우 9월 8일 이후에 나오게 되면 보궐선거는 실시할 수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 정상적인 제19대 대통령 선거가 12월 20일에 시행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보면 그 보궐선거 공고일을 기준으로 해서 9월 8일이 마감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9월 8일은 제18대 대통령의 임기 만료일로부터 170일 전입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들을 다 살펴보았는데 이렇게 보면 자녀 임기가 170일 미만일 때에는 보궐선거를 아예 실시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자녀 임기가 60일 미만이어도 실시하는가 하는 질문은 이러한 정상적인 그 대통령 선거의 절차를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 의문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결론적으로 우리나라의 헌법 하에서는 자녀 임기가 170일 미만일 때는 설령 대통령의 거리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보궐선거는 실시하지 않고 이미 예정되어 있던 헌법 제68조 제1항의 선거가 실시가 된다 하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 두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 물론 대통령 권한 대행자가 권한을 대행하겠죠. 그 권한 대행자는 170일 동안 그 직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그 제19대 대통령 선거를 대통령 자신이 좀 종종 부정을 하죠. 그래서 그것이 혁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제19대 그 대통령 선거는 보궐선거였고 그것은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에 따른 정상적인 절차였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문명국에서는 대한민국에서 혁명 같은 것은 없었다는 것을 모두 제대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에서만 그것이 혁명이었다.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대통령이 된 것이 아니라 시위 군중의 추대로 대통령이 되었기 때문에 헌법이 정한 보궐선거의 당선자는 자녀 임기 동안 대통령으로 재직한다는 그 규정도 무시해도 좋다. 이러한 입장을 나타내기도 하고 계속 그 혁명이다 이렇게 우기고 있는데 혁명은 범죄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아도 내란죄이고 혁명인 경우에는 그야말로 대통령은 탄핵도 없이 그 자리를 비우고 사법 절차에 들어가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대통령과 내각에서 그리고 대통령 주위에 있는 그 청와대에 있는 그 공무원들이 혁명이라고 자꾸 주장을 하기 때문에 적지 않은 국민들이 문재인은 대통령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법적으로 대통령 선거의 후보자로 등록을 해서 대한민국 그 유권자의 선택을 받아서 그리고 헌법에 따라 선서를 하고 대통령이 되었는데 자꾸 혁명으로 대통령이 되었다고 하는 이야기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탄핵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겠다는 것을 국민 앞에 명백하게 밝히고 그리고 선언을 해야 할 것입니다. 대통령과 그리고 대통령을 지지하고 보호하고자 하는 그 팬들, 국민이 아닌 팬들이죠. 그들은 이 점을 알고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제대로 지킬 때만 그야말로 안정적으로 그 지위에서 임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대통령은 국민의 일꾼입니다. 그래서 한번 대통령을 선출해 놓게 되면 그 다음에 국민이 대통령의 팬 노릇을 하는 것은 거의 그 희극이죠. 자신이 어떤 일을 시키기 위해서 사람을 선발을 해서 급여를 주면서 일을 시키는데 그를 위해서 충성을 하고 떠받든다는 것은 그런 희극이 따로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좋다면 말릴 일은 아니지만 어쨌든 대통령 자신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임무를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자신의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펜을 몰고 다닌다든지 혹은 홍보에 치중을 한다든지 하는 일들은 무의미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이번 회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